지구의 마지막 날은 어떤 모습일까요? 거대한 소행성이 하늘을 가르며 떨어질까요? 태양에서 폭발한 입자들이 지구를 덮쳐 전 세계의 전기와 통신을 멈추게 할까요? 아니면 어느 날 밤 달이 사라지고 지구의 바다와 기후가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할까요? 우주는 아름답지만 지구 환경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거대한 에너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천체 충돌이 전 지구적인 기후 변화를 일으킬 수 있고, 불과 몇 초 동안 쏟아진 우주 방사선이 지구를 보호하는 오존층을 손상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지구와 직접 충돌하지 않은 천체가 태양계 주변을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행성들의 궤도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말하는 지구의 멸망은 지구라는 행성이 폭발해 완전히 사라진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지구는 거대한 암석 행성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우주 재난이 발생해도 행성 자체는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짜 위험한 것은 지구 환경이 현재와 완전히 달라지고 인류 문명을 유지할 수 없게 되거나 지표 생태계 대부분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비교적 현실적으로 관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위험부터 현재 물리학이 허용하는 극단적인 가설까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지구와 인류에게 가장 위험한 우주 재난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재난, 지름 10km급 소행성이 충돌한다면 우주에서 거대한 암석 천체 하나가 지구를 향해 날아오고 있습니다. 지름은 약 10km, 에베레스트 산의 높이보다도 긴 지름을 가진 천체입니다. 하지만 우주는 너무 넓고 어둡기 때문에 이 정도 크기의 천체도 거리가 멀 때는 작은 빛점에 불과합니다. 소행성이 지구 대기권에 진입하면 영화처럼 천천히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구와 충돌하는 소행성의 속도는 보통 초속 수십 킬로미터에 이를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를 수십 초 안에 지나갈 수 있는 속도입니다. 작은 유성체는 대기와 충돌하면서 열을 받고 부서지거나 타버립니다. 하지만 지름이 10km나 되는 천체는 다릅니다. 대기는 소행성 표면을 가열하고 일부를 깎아낼 수는 있지만 그 거대한 질량과 속도를 충돌 전에 멈출 수는 없습니다. 충돌 순간 소행성의 운동 에너지가 엄청난 열과 충격파로 바뀝니다. 충돌 지점의 암석과 물은 단순히 깨지는 것을 넘어 녹거나 증발할 수 있습니다. 지표는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나고 주변 지층은 산산이 부서집니다. 충돌체의 크기와 속도, 충돌 각도와 지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지만 칙슬루브 충돌과 비슷한 사건이라면 지름 약 180km에서 200km에 이르는 거대한 충돌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충돌 지점 주변에서는 강력한 열복사와 충격파가 발생합니다. 숲과 도시가 넓은 범위에서 파괴되고 충돌로 튀어오른 암석 조각이 다시 지표로 떨어집니다. 바다에 충돌한다면 엄청난 양의 바닷물이 밀려나면서 광범위한 해안에 쓰나미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 전체를 위협하는 진짜 재난은 충돌 지점에서 조금 늦게 시작됩니다. 충돌로 튀어오른 먼지와 암석, 불타는 식생에서 발생한 검댕, 그리고 충돌 지층에서 방출된 물질이 대기 상층부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무거운 입자는 비교적 빠르게 떨어지지만 매우 작은 먼지와 에어로졸은 오랫동안 대기 중에 남을 수 있습니다. 이 물질들이 햇빛의 일부를 차단하면 지표로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가 감소합니다. 낮에도 하늘이 어두워지고 지표 기온이 급격히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충돌 겨울이라고 부릅니다. 식물은 햇빛을 충분히 받지 못해 광합성을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식물이 감소하면 초식동물이 굶고 초식동물이 사라지면 육식동물도 살아남기 어려워집니다. 바다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해양 먹이사슬의 기초인 식물성 플랑크톤이 감소하면 작은 해양 생물과 물고기, 대형 포식자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약 6,600만 년 전 발생한 칙슬루브 충돌 사건도 이런 방식으로 지구 환경을 크게 변화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충돌한 천체는 지름 10km가 넘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사건 이후 비조류 공룡을 포함해 당시 생물종의 약 4분의 3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모든 생명체가 멸종한 것은 아닙니다. 땅속이나 깊은 물속에 숨을 수 있었던 생물, 적은 먹이로 오래 버틸 수 있었던 생물, 한 종류가 아닌 다양한 먹이를 이용할 수 있었던 일부 생물은 살아남았습니다.
인류도 충돌 지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살아남는 것은 아닙니다. 전 세계 농업 생산이 급감하고 국제 물류와 에너지 공급이 중단되며 불안정한 기온과 햇빛 속에서 수년 동안 식량을 확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행성 충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충돌 직전에 대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년 또는 수십 년 전에 천체를 발견하고 아주 작은 힘을 오랫동안 가해 궤도를 조금씩 바꾸는 것입니다. 우주에서는 아주 작은 방향 변화도 긴 거리를 이동하는 동안 거대한 위치 차이로 커집니다. 소행성을 완전히 폭파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정된 시간에 지구가 있는 위치를 비켜 지나가도록 궤도를 바꾸면 됩니다. 지름 10km급 소행성은 지구를 두 조각으로 깨뜨리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대기와 기후 그리고 전 세계 먹이사슬을 무너뜨려 현재의 인류 문명을 끝낼 가능성은 충분합니다.